스트레스 받으면 감기에 걸리고,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아프고, 반대로 기분 좋은 날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건강을 끌어당기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끌어당김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조급함과 확고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미래에 대한 생생한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은 단순히 음식이나 운동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 생각의 패턴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잔병 치레가 잦은 이유도 이 때문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던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아침에 만나면 어디가 아프다, 피곤하다, 감기 기운이 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분은 1년 내내 어딘가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거짓말 같았대요.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아픈데 건강하다고 말하는 게 억제스럽더라는 거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로 감기에 덜 걸리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나는 병에 걸리기 쉽다는 생각 대신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보는 거예요. 무의식이 바뀌면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게 바로 끌어당긴 법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파동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한테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질문의 변화가 우리 뇌를 건강 쪽으로 집중시켜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고 해결책에 집중하면 해결책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아프다는 말 대신 건강해진다는 말을 더 많이 해보세요. 말의 힘은 정말 강력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건강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각과 말을 바꾸는 거예요. 건강을 끌어당기려면 하루의 시작이 정말 중요해요. 잠에서 깰 때 우리 뇌는 가장 수용적인 상태거든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30초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하다고 속으로 3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분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몸속에 신선한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일주일만 해봐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하루 시작할 때의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우리 뇌는 아침에 받은 첫 번째 정보를 하루 종일 기준점으로 사용하거든요. 반대로 아침부터 피곤하다, 짜증난다, 몸이 무겁다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동이 그대로 하루를 지배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항상 아침에 어휴 피곤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로 오후가 되면 더 피곤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긍정적 건강 에너지를 불러오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호르몬과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늘어나요. 아침 루틴을 하나 더 추천해 드릴게요. 세수를 할 때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습관이 되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거울은 우리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건강한 에너지로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끌어당기려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스트레스를 에너지 누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매일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든요. 마치 구멍 뚫린 배터리 같은 거죠. 아무리 충전해도 금세 다시 방전돼 버려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예전에 직장에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감기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나았다가 또 걸리고 그런 게 반복됐어요. 그때 깨달은 게 스트레스가 내 면역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을 바꿔봤어요. 화가 날 때는 즉시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코로 4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8번 내뱉기.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져요. 그리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연착될 때 예전엔 짜증내고 화를 냈는데 지금은 이것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구나.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쓰자고 생각해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요. 중요한 건 나는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내 건강을 지킨다는 태도예요. 스트레스 상황 자체는 피할 수 없어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서 우리 몸이 힘들겠구나. 미안해. 라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금세 가라앉아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마음속에 치유되는 장면을 그리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시각화는 면역 기능을 높이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 몸속을 여행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밝은 빛으로 채워지며 재생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마치 작은 별들이 내 몸 안에서 반짝이면서 모든 걸 치유한다고 상상하는 거죠.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돼요. 딴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시각화를 하고 나면 몸이 실제로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목이 아프다면 목 부위에 따뜻한 황금빛이 감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이 염증을 없애고 건강한 세포로 바꾸는 장면을 그려보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몸은 실제로 반응합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몸을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씨앗을 심는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몸 전체가 생기 넘치는 정원으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시각화할 때 중요한 건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치유되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함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감정이 더해지면 시각화의 효과가 몇 배로 강해져요. 이걸 매일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만 해봐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잠들기 전이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가 잠들 때까지 그 이미지가 무의식에 계속 각인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무심코 먹는 것과 감사하며 먹는 것은 몸에서 흡수되는 파동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일본에서 물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고마워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나쁜 말을 했더니 물의 결정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물도 이런데 우리 몸은 50%가 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밥을 먹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음식이 내 몸을 치유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어준 농부분들, 요리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내 세포를 깨끗하게 하고 독소를 빼내준다고 이미지화해보세요. 그냥 물 마시는 거랑 이렇게 의식하며 마시는 거랑 몸에서 느끼는 게 정말 달라요. 특히 아플 때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크게 느껴져요. 감기 걸렸을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 차가 내 목을 편하게 해주고 바이러스를 물리쳐준다고 상상하면서 마셔보세요. 같은 차를 마셔도 회복이 훨씬 빨라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감사하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돼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먹으면 몸이 그 음식을 더 잘 받아들여요.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 끌어당김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뉴를 고를 때 내 몸에게 좋은 걸 고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몸에 좋은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접근해요. 하지만 끌어당김의 관점에서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파동도 낮아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헬스장에 등록해놓고 억지로 다닌 적이 있어요.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1시간이 금세 지나가고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운동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산책, 춤,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심지어 집안일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움직일 때 즐겁다는 감정이에요. 그 에너지가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연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는 생각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같은 산책이라도 훨씬 즐거워져요. 나무들한테 인사도 하고 새소리도 들어보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보세요. 정해진 동작 없이 그냥 음악에 맞춰서 기분 좋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운동하면서 내 몸에게 고마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리야 고마워, 팔아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운동이 내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과정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10분만 했어도 괜찮아요. 내일은 20분 할 수도 있고요. 꾸준함이 강도보다 훨씬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병에만 집중하면 그 파동이 더 강화돼요. 끌어당긴 법칙에서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를 없애야겠다고만 생각하면 계속 감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대신 나는 날마다 더 건강해진다. 내 몸은 스스로 치유된다는 확언을 해보세요. 병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건강을 키우는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계속 무릎 아픈 얘기만 하셨어요. 무릎이 언제 나올까,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런 걱정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 무릎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릎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스트레칭도 하고 온찜질도 하고요. 병에만 집중할 때는 그냥 아프다고 불평만 했는데 건강에 집중하니까 건강해지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보이고 해결책에 집중하면 해결책이 보여요. 우리 뇌는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어디가 아프다는 말 대신 어디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해보세요. 처음엔 거짓말 같겠지만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완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건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 안 걸리게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자는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가짐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건강 끌어당김을 습관화하기 위한 루틴이 필요해요. 가끔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감사 명상하기.
눈을 감고 어제 하루 내 몸이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10분의 즐거운 운동.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몸 흔들기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식사 전에는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시간 갖기.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도 건강했다는 기록 남기기. 일기장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몸 상태가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적어보세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내 몸과 마음의 파동을 바꿔요. 그리고 결국 원하는 건강을 현실로 끌어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빼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 생활에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이 정말 달라져요. 건강해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와요. 오늘은 영역별 끌어당김 실천편에서 건강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생각을 바꾸고 아침 에너지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치유를 시각화하고 음식에 감사하고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에 집중하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 분씩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몸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을 끌어당기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건강해지겠다는 다짐말이에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에너지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